안녕하십니까. 박건진 통합과학연구소 강사 백운희입니다. 오늘은 진화와 자연선택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화란 생물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진화에 대한 이론은 대표적으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그리고 다윈의 자연선택설로 나뉩니다. 먼저 라마르크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면서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디어를 용과 불용 해서 용불용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초기의 길이는 이렇게 높은 곳에 나뭇잎을 따기에는 목이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가 깡총깡총 막 뛰면서 목을 뻗는 행위를 반복하며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도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 붙는 것처럼 얘네도 노력 끝에 이렇게 목이 길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도 이 형질이 전달되어 오늘날과 같이 길이는 긴 목을 가진 동물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가설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혹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얻은 형질, 즉 획득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라마르크는 이렇게 획득한 형질도 자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가설을 세운 건데, 만약 이게 전달된다고 하면 마동석 씨가 아이를 낳을 경우 팔이 제 얼굴만한 아이가 태어나야겠죠? 하지만 이 가설에는 분명 의의도 존재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생물이 변할 수 있다 라는 진화론의 핵심을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다윈의 자연선택설입니다. 이 가설의 핵심 내용은 하나의 종에서 변이로 인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게 되고 이들 중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선택된 유리한 형질을 지닌 개체들이 그들 자손에게 이 형질을 전달을 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림을 보시면 초기의 기린의 목 길이는 여러 가지였다. 이렇게 목이 긴 기린도 있었고 짧은 기린도 있었고 중간 길이의 기린도 있었습니다. 얘네끼리 이제 생존 경쟁을 하겠죠. 이렇게 나뭇잎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만이 살아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자손을 번식하게 되면 이들과 닮은 목이 긴 기린만을 낳게 되겠죠. 이렇게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자연선택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오늘날과 같이 긴 목을 가진 기린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하지만 이 다윈도 한계점에 봉착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유전자의 존재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점으로는 변이의 원인이라든지 유전 원리 같은 것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최근까지도 진화의 원동력으로 인정받았던 이 자연선택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게 됩니다. 이 속에서 다양한 변이를 가지는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먹이나 서식지, 배우자 등을 놓고 생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환경에 적응하는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자연선택되고 그리고 살아남아서 자손에게 자신의 변이를 물려줍니다. 이 과정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생물의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 보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림은 긴 목을 가지는 기린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기린들 누워있죠? 이렇게 용불용설 그리고 자연선택설을 그림으로 비교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게 기린이 누워있는 게 자연선택설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생존 경쟁을 일으키고 여기서 자연 선택되어 살아남은 개체끼리 자손을 번식하면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기린이 긴 목을 갖게 된 이유를 진화설 가와 나로 설명한 것이다. 가와 나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과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기린들 누워있죠? 기린들 누워있는 게 뭐라고요? 자연선택설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용불용설이 되겠죠? 네, 그럼 선지 한번 보시면 가는 자연선택설이고요. 그리고 개체 간 변이의 원인을 돌연 변이로 설명한다 라고 했는데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는 형질이 약간씩 다른 변이를 가진 개체가 존재한다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A 과정에서 개체들 사이에 경쟁이 있었죠. 생존 경쟁에 의해 이렇게 목이 긴 기린들만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발달하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라고 설명한 거고 그리고 개체가 획득한 형질, 이 획득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선택설로 설명하는 기린의 진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 순서 없이 나타나 있는데 순서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우선 목 길이가 다양한 이 개체 변이들이 존재해야겠죠.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두고 먹이 경쟁, 이 생존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개체들이 자손에게 자신의 형질을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진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개체의 목의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목 길이가 다양한 개체, 변이라고 하죠. 마지막, 다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까닭을 생물의 진화 원리와 연관지어 설명 지으라고 하는데 다와 같은 현상, 목이 긴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에게 목이 긴 형질을 전달했다. 이거는 먹이 경쟁에서 유리한 목이 긴 개체가 생존율이 높아 자연 선택됐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내용, 라마르크의 용불용설과 다윈의 자연선택설. 용불용설은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 이때 획득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 하는 가설인 거. 그리고 자연선택설은 생물은 많은 수의 자손을 낳고 이때 태어난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고 각 개체들 사이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데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고 그들의 자손을 많이 퍼뜨린다. 이러한 과정이 거듭되어 진화가 일어난다. 이 두 가지 진화설의 내용 꼭 비교해서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